5개의 별을 달고 있는 장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미육군에 2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개의 별에 해당하는 장성이 나오려면 일단 그 후보자는 이미 5개를 달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어서 미군 역사상 2차 대전 이후 6해군 통틀어 9명만이 존재합니다.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4년까지 미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별 4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군 장성들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다른 연합국 장성들을 지휘하는 경우가 생겨서 원래 별 4개를 달고 있던 육군 장군 4명과 해군 제독 3명을 별 5개에 해당하는 계급을 만들어서 1944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부 진급시켰습니다. 미육군에서 새로 만들어진 별 5개에 해당하는 계급은 이름이 제너럴 오브 디 아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원수 계급이라고 칭하는데 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고요. 제너럴 오브 디 아미를 줄여서 GA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1944년 12월에 GA가 된 사람은 일단 12월 16일자로 조지 마셜, 12월 18일자로 더글러스 맥아더, 그 이틀 뒤인 12월 20일자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뒤인 12월 21일에 헨리 아놀드가 GA로 진급했습니다. GA는 이렇게 별 5개가 박힌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되는데 방금 나온 맥아더 장군의 사진을 확대해 보아도 별 5개가 보이고 아이젠하워 장군의 어깨 계급장에도 별 5개가 확실히 보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다른 연합국 장성의 연합국이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영국군에는 전통적으로 필드 마셜이라는 5성 계급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차 대전 당시 독일 육군도 게네랄 펠트 마샬이라는 동급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미군에서 필드 마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서 마셜은 주로 법무부 소속 법 집행기관인데 군대가 아닌 민간 소속이었고 필드 마셜 용어를 쓰면 바로 이분을 필드 마셜 마셜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뭔가 어감이 안 좋아서 그 용어를 못 쓰게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4명 이외에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1950년 9월 22일에 GA가 되었습니다. 미군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새로 합참의장이 1949년에 생겼고 오마 브래들리가 초대 합참의장이 되었는데 당시 한국전을 이끌던 맥아더 장군보다 계급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에서 오마 브래들리 이후에는 GA가 없었고 새로 별 5개 장성을 임명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육군과 같은 1944년 12월에 해군에서도 3명을 5성 계급인 플릿 애드머럴로 진급시켰습니다. 대상자는 윌리엄 레이히, 어니스트 킹, 체스터 니미츠였는데요. 진급 일자는 각각 이틀 차이를 둔 12월 15일, 17일, 19일이었습니다. 이때 3명의 해군 내 당시 서열에 어김없이 차례대로 플릿 애드머럴, 즉 FADM으로 진급했고 육군과도 진급 날짜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944년에 육군은 4명이 진급했고 해군은 1명이 모자란 3명이었는데 해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4명의 5성 계급 장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명을 더 플릿 애드머럴로 진급시킬 수 있었는데 대상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력 후보 2명이 스프루언스 그리고 홀지 제독이었는데 미 해군에서 최소 몇 달간 더 숙려 과정을 거쳐 1945년 12월에 결국 홀지 제독이 5성 계급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1914년부터 65년까지 50년 이상 하원 의원을 하면서 미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칼 빈슨이 철저한 홀지 지지자였고 해군 내에서는 스프런스 지지자가 많았으나 이를 막고 결국 홀지를 진급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칼 빈슨이 미 해군에 끼친 영향은 아주 대단해서 1975년부터 취역하기 시작한 니미츠급 항공모함 1번함 이름이 니미츠였고 2번함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였는데 3번함이 바로 칼 빈슨입니다. 칼 빈슨함은 1982년에 취역해서 거의 40년 동안 현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칼 빈슨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결국 스프런스 제독은 플릿 애드머럴이 되지 못했으나 미 의회에서 특별히 법을 통과시켜 스프런스에게 전역 후 사망 시까지 해군 대장으로서 받았던 봉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6개의 별을 달 수 있는 후보자는 미 육군에서 5명, 그리고 해군에서 4명, 총 9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존 제이 퍼싱으로 1차 대전 때 미 육군을 이끈 장군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의 M26 전차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퍼싱이라고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퍼싱은 1차 대전 때의 공로로
1919년에 제너럴 오브 디 아미즈에 임명되는데 이건 아까 보았던 조지 마셜 등 5명이 임명된 제너럴 오브 디 아미와 다릅니다. 퍼싱은 위에 아미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볼 수 있는데요. 1944년에 확실히 5개의 별이 있는 계급이 만들어진 이후 퍼싱은 그럼 6개의 별에 해당하는 계급인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5성 계급을 만들 때 퍼싱의 계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퍼싱이 마셜, 메가더 등보다 한 계급 더 높게 된다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지지를 얻은 미국 내의 의견이었습니다. 미국군은 제너럴 오브 디 아미즈가 자신이 군복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퍼싱은 자기가 항상 달던 별 4개 이상은 군복에 단 적이 없었습니다. 퍼싱이 1948년에 사망했을 때 별이 6개 달려있는 군복을 입히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생전에 본인이 4개밖에 안 달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1952년에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임기 3년차였던 1955년에 미국 상원의원 몇 명이 공동으로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 제안은 뭐였냐면 바로 메가더 장군을 육성급인 제너럴 오브 디 아미즈로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미 4년 전인 1951년에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당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의회에 몇몇 강력한 정치적 지지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하원 군사위원회와 국방성에서 이를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메가더와 같이 5성급으로 진급한 장군 3명이 있는데 메가더만 한 계급 더 올려주면 다른 장군들은 메가더보다 못한 사람들이어서 진급이 안 되었다는 뜻으로 이후에 보일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된 사람을 진급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젠하워는 1930년대 메가더와 같이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여러 면에서 충돌해서 이후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아이젠하워가 메가더를 지칭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었고 투표에도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5성 장군을 한 계급 더 높이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메가더가 유일했습니다. 1976년에 미국 독립선언 2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당시 몇몇 의원들이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지금까지 계속 중장 계급인 것을 지적하고 조지 워싱턴을 육성급인 제너럴 오브 디 아미즈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제너럴 오브 디 아미즈가 조지 워싱턴을 위해 1799년에 만들어졌다는 기록도 있지만 200년이 더 지난 1978년에 와서 미국 육군 장관이 조지 워싱턴을 제너럴 오브 디 아미즈로 임명한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퍼싱의 경우도 그렇고 조지 워싱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의 별의 개수가 정확히 6개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오브 디 아미즈의 깃발이나 계급장을 이렇게 하자고 제안된 적은 있습니다. 또한 1978년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조지 워싱턴이 육성 장군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퍼싱은 5성 장군이 미군에 신설되기 전에 해당 계급에 올라가서 좀 애매한 면이 있고 미국이 그동안 나온 9명의 5성 장성들보다 확실히 계급이 높은 상관이고 진정한 육성 장군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현재는 태평양 전쟁의 전투 상황을 시리즈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시리즈에 속하지 않는 단편이었고 태평양 전쟁을 다루고 있으니만큼 일본군 장성 계급도 잠시 살펴보면 지금 보이는 계급장은 육군 것이지만 해군도 동일하게 별 하나는 소장, 별 2개는 중장, 별 3개는 대장이었습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취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에도 원수 계급이 있었는데 계급장은 대장과 똑같이 별 3개를 쓰고 명칭만 원수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원수 육군 대장이 된 사람은 먼저 테라우치 히사이치, 스기야마 하지메, 그리고 하타 슌로쿠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육군과 똑같이 원수 해군 대장이란 계급도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개전 후에 임명된 사람은 먼저 야마모토 이소로쿠, 그리고 나가노 오사미와 코가미네이치입니다. 일본군은 또한 이것보다 상위 계급으로 대원수 육군 대장과 대원수 해군 대장이 있었는데 이건 태평양 전쟁 당시 히로히토가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태평양 전쟁 시리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